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나는 왜 기초연금에서 자꾸 탈락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나는 분명히 소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탈락하는지 답답하셨죠? 그 이유는 국가가 당신의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탈락에서 합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10분에 걸쳐 탈락을 합격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공식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소득평가액의 비밀, 근로소득 공제 2단계 해부. 지난 영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아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첫 번째 비밀. 소득평가액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일하는 것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을 하셔야 기초연금을 받기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 근로소득 공제 2단계 비밀. 국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2번에 걸쳐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1단계 공제 110만원 면제. 어르신이 받는 월급에서 무조건 110만원을 먼저 공제해줍니다. 월 110만원까지는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2단계 공제 남은 금액의 70% 추가 공제 11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70%를 또 공제해줍니다. 결국 남은 돈의 30%만 당신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1.2. 실제 사례 계산 1에도 받는 공식.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 2가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법. 총 근로소득에서 1단계 공제 마이너스 110만원에 2단계 공제 남은 금액의 70%까지 면제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입니다. 사례 1. 월 150만원에서 마이너스 110만원 하면 40만원, 거기서 70%인 28만원까지 공제하면 12만원이 최종 소득 인정액입니다. 사례 2. 월 200만원에서 마이너스 110만원 하면 90만원, 거기서 70%인 63만원까지 공제하면 27만원이 최종 소득 인정액입니다. 보셨듯이 월 200만원을 버셔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단 27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228만원 단독 가구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일하면서 기초연금도 100%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1.3. 시청자 Q&A 기타 소득 처리 방침. Q. 시청자 질문. 파트타임 알바 소득도 똑같이 계산해주나요? A. 네, 파트타임, 단기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 모두 이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을 똑같이 받습니다. 근로 형태로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110만원과 70%를 공제해줍니다. Q. 시청자 질문. 자녀가 매월 주는 생활비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이것이 바로 탈락의 함정입니다. 이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정기적인 소득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절세 팁. 정기적인 용돈보다는 비정기적인 경조사비, 병원비 등 특별한 목적의 지원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비정기적 지출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2. 재산 환산액의 비밀, 빚과 집값 활용 극대화. 재산을 합법적으로 낮춰 소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 두 번째 비밀.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집이나 땅, 통장 잔액이 많아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면제 금액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2.1. 재산 공제 1. 거주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도시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도 일부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면제해 줍니다. 2. 중소도시 도시 단위 8,500만 원까지 면제. 3. 농어촌 및 기타 지역 7,250만 원까지 면제. 사례 계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어르신이 부산 대도시에 2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제외하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단 6,500만 원입니다. 이 6,500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값이 모두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2.2. 재산 공제 2. 금융재산 및 부채 활용 극대화. 금융재산 2천만 원 면제,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역시 무조건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은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부채의 마이너스 전략, 은행 빚 대출도 재산에서 마이너스 됩니다. 공공기관 대출, 은행 대출 등 공식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채가 있다면 재산 총액에서 빼십시오. 빚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3. 시청자 Q&A. 전세월세 보증금 처리. Q. 시청자 질문.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네, 보증금 임차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7,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보증금 중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임차보증금 공제를 확인하십시오. 파트 3. 불합격 후 대처, 국민연금 감액과 재신청 전략. 국민연금 감액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감액되어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 세 번째 비밀이자 실전. 탈락 후 대처법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걱정하거나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3.1. 국민연금 감액의 최소 보장 공식.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감액은 되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액 상한선.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의 최대 감액 폭은 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 34만 원 중 절반인 약 17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어차피 깎일 거라며 신청을 포기하면 매월 17만 원 이상의 공짜 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3.2. 탈락 후 90일 이의신청 성공 공식. Q. 시청자 질문. 아들이 최근 독립했는데 재신청해야 하나요? A.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합격 찬스입니다. 아드님이 가구에서 분리되면 아드님의 소득과 재산이 어르신의 기초연금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가구원수 감소는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당장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큐. 이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탈락 통지서와 함께 소득재산 변동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가장 중요, 주택매매 계약서, 금융재산 인출내역 등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증명해야 합격합니다. 90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이제 10분 분량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하여 기초연금 합격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후속 영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 구독 및 알림 설정으로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에 건강을 더하다 였습니다.